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2월의 3주차 경마 주간인 12월 18일 금요경마, 서울경마가 금요일로 시행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서울경마 기준으로는 2015년도 경마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12월 18일 금요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판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금토일 경마가 이번 주 부산 경마의 휴장으로 금토일 경마가 제주와 서울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2015년도 서울 경마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금토일 경마가 이제 서울 경마 휴장으로 제주와 부산만 시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3일간의 경마일, 서울 경마 기준으로 금요일 경마 10개 경주, 그리고 토요일 경마 13개 경주, 일요일 경마 15개 경주, 3일간 준비된 경마가 38개 경주고요. 많은 경주 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출전수가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제가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이 조교를 했고, 그 많은 마필들이 다수 출주를 하면서 출전 수는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전마들의 타이트함이라든가 빡빡함은 2주차의 좀 가벼움보다는 확실히 다른 느낌. 아무래도 이제 2015년도를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각 마방이라든가 기수라든가 마주라든가 상당히 욕심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각 마방에서 돈이 좀 될 만한 마필들이 출주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치열한 눈치 싸움 가운데 붙은 경주들이 많다 해서, 이게 월말 경마이고 연말 경마이고 경주 수는 많지만 결코 쉽게 가진 않을 것이다. 다수의 중저바당들이 형성됐던 지난주하고는 확실히 다른 의미의 다른 결과가 기대가 되는 12월의 3주차 2015년도 기준으로 서울경마 마지막 경마 주간. 자, 다음 주가 이제 부산 경마와 제주가 시행이 되는데, 이번 주도 역시 방송을 3일 정도 진행을 다 하게 되고요. 다음 주도 지금 제가 3회 정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가기 전에 정말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기억에 남을 경마일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이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서울경마 기준으로 첫 번째 시작점인 12월 18일 금요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금토일 3일 경마 1경주의 시작은 전부 신마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최근에 그 1경주의 적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신마경주들은 좀 쉽게 풀리고 있어요. 쉽게 풀립니다. 보통 이제 신마경주들은 표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능력검사 때 보여줬던 그런 마필에 대한 가능성과 조교 때 완성, 이런 거 갖고 좀 들어가는 건데, 지난주 역시도 일요경마 신마경주였던 경주에서 12번마 골드뮤직과 8번마 마중물의 13.8배당의 적중이 좀 나와줬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의 신마경주들의 적중률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해서 오늘의 이 1경주 역시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서울경마 기준으로 경마주간 시작점인 18일 금요경마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자, 5번마 후리바람이 아마 현장 가시면 엄청나게 팔려나갈 마필이에요. 지난주에 31조가 야심차게 그랑프리 레이스에 출마를 했는데 좀 아쉬웠죠. 정말 원 없이 준비했고 후회 없이 기승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어떤 전개든 어떤 준비를 하든 간에 서울 마필들이 부산 마필들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만 또 확인됐던 하루. 자, 1경주
5번마 후리바람. 상당한 고가의 마필입니다. 1억 6천. 이 마필이 조금 데뷔가 좀 늦어요. 늦습니다. 12월 4일날 능력검사를 치르고 나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인데, 모든 마필들은 이제 뚜껑을 좀 까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5번마 후리바람은 앞으로 꽤 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체형적이라든가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3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중요한 건 데뷔전에서 승부가 되느냐의 싸움인데, 사실 이번 경주 금토일 1경주가 신마 경주도 시행되다 보니까 신마들이 많이 갈렸죠. 근데 저는 1경주의 5번마 후리바람을 많은 마필들이 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봤을 정도로 5번마 후리바람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조기호 때 벌었던 완성도, 이런 것은 상당히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후리바람의 현장의 인기도 이거는 결코 과한 게 아니다. 능력검사 때의 가능성이라든가 혈통의 완성이라든가 어떤 체형의 기대치, 그리고 조교 때 어떤 준비 과정, 이런 게 부족함이 없다 해서 저는 5번마 후리바람, 금요일마 1경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5번마 후리바람 세게 봐도 되는 거고, 이 마필에 대한 의심 없이 후차권에 대한 고민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이에요. 14마리의 풀게이트가 출주하고 있고요. 3번마 스톰라이더와 외곽의 14번마 대보배. 이 외곽의 14번마 대보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데뷔전에서 1200m라는 거리를 3차권의 마신차를 6마신차로 벌리면서 입상을 해준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출주하는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봤어요.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준비라든가 어떤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선행마구나 라고 생각했던 마필이었는데, 또 선행을 나갔고 근데 그것에 반해서 상대마들의 조건이라든가 이 마필이 마지막에 가졌던 여유라든가 이런 게 뭐 그렇게 만족스럽다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최외곽 14번 게이트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이 과연 직전 경주 대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연 직전 경주 대비해서 약할까? 비슷할까? 저는 더 강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강한 상대를 만난 상태에서 최외곽 게이트라면은 결과적으로 직전 대비에 더 상승된 모습이 누르러 들어왔어야 되는데, 조교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직전 대비에 더 상승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따릅니다. 그런데 인기마예요. 저는 그랬을 때 14번마 대범에는 배팅의 값어치가 없다. 인기도에 반해서 그렇게 큰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어떤 이유? 배팅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 제 이경주 14번마 대법에는 인정을 못하겠다. 시원하게 걷어내고 들어가자.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하게 걷어내고 들어가도 충분히 배팅이 가능하고 적중이 가능하고 전반부 돈 좀 만들 수 있는 경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14번마 대법의 인기도, 배팅의 기대치, 어떤 값어치, 이유 곧 찾는 데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제 3경주는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경주도 어차피 축마가 서 있고 후차권도 복잡하지 않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문제인데, 배당에 대한 문제일 뿐이거든요. 적중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경주도 이게 외곽에 14번마 대보배가 저는 솔직히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 잘린 상태에서 적중이 가능하냐? 저는 뭐 빠져나갈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보배가 잘렸을 때. 근데 거의 잘린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1경주, 2경주의 적중을 바탕으로 이 3경주에서 뭔가 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부 경주 중에서 배당이 크게 나올 경주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배당이 뭐 40배, 50배, 60배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짜릿하게 들어왔으나 한 방이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이번 제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경주, 2경주의 적중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강도면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때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주에 이번 3경주. 어떤 경주냐? 한 방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제대로 힘을 실어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 3경주를 거의 단통형으로 힘있게 1, 2경주에 적중이 나오면 그대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배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3경주를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고 연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인기마로 나올 수 있는 12번마 에이스 스프링 청해 마필이에요. 사실 이번 경주가 승분전인데 국사군에 출주하지 않고 단거리 외산마 경주에 출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중량은 51kg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가 그렇게 위협적인가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수긍할 수 없는 외곽이라고는 하지만은 직전 경주도 선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청해마라는 어찌 보면 항상 배팅을 함에 있어서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실전이라든가 조교를 통해서 이 마필의 약점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4번마 진격의 왕 10월달 레이스에서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충분히 살렸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받지 못했죠. 9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번에 내치게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결국 마방에서 이 마필에 있어서 주문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진다. 또 재밌는 거는 이 마필을 기승해서 첫 입상을 거뒀던 김혜성 기수는 지금 3번마 원더펀치에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3번마 원더펀치와 4번마 진격의 왕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나온 상태에서의 초반의 전개에 있어서 어느 약속된 전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이번 경주의 관심은 7번마 메가 임팩트예요. 보통 마필들을 보다 보면 이 생김새라든가 주행의 자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건 뜰 수밖에 없는 말 이런 말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메가 임팩트가 그런 말이에요. 아 이거는 무조건 뛰는 말. 무조건 뛰는 말.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밸런스라든가 자세라든가 발을 쓰는 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 마필이 뛰는 법을 잘 몰라.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데뷔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다. 보통 이런 마필들이 스피드에 떨어지는 면이 되게 많은데 데뷔전에 봤을 때 뭐 아주 강력한 추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에 레이스가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스피드를 초반에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전째 들어오는 더구나 직전 경주 승훈이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 승환이로 교체가 됐다. 야 이거는 10조의 스타일상 결국 게이트가 열리면 3번, 4번, 12번이 쫙 레이스를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4번마 진격의 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행 외에는 보여준 게 없고 물론 12번마 에이스프링이 지난 경주 선입으로 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게 좀 대하십발이거든요. 대하십발이에요. 그러면 외곽이라면 더더욱 내선의 압박 패드를 굉장히 압박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7번마 메가 임팩트에 기승한 유승환 기수가 직전 경주에 복귀를 한 2번 정도만 하면 이거는 충분히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저는 7번마 메가 임팩트 물론 그림상으로 봤을 때 12번마를 놓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7번마 메가 임팩트가 이번에 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4경주는 뭐 4번마에 대한 기대치, 3번마에 대한 인기도, 12번마에 대한 능력 다 좋기는 한데 7번마에 대한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합니다. 자 4번마 금강축제 직전
이거는 진짜 좀 아쉬워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마피를 뛰는 걸 보고 요거는 어떤 조건만 떨어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째 많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왜 추천을 안 드렸냐면은 그거였어요. 체중이 또 빠졌어. 그래서 이게 데뷔전에서 20kg가 빠진 상태에서 체중이 또 빠졌기 때문에 이거 힘이 좀 조교는 좋아졌는데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은 뛰는 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싸라게 난 튀어나가 버리더라고요. 이번에 4번마 금강축제가 보여줬던 걸음은 확실히 안정감에 힘이 붙는구나. 더구나 최근에 48조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필에 대한 분위기, 마방에 대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확실히 이 48조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 말들이 상당히 좋아. 그런 거 같아. 48조 같은 경우는 역대 그 상금을 쭉 봐도 초에 들어가서 봄, 여름 들어갈 때는 마필은 다지는 과정이고 이거 상금을 다 어디다 뽑아먹냐면은 특히나 가을에 굉장히 강한 마방이 48조예요. 가을, 겨울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 흐름이 이번 금년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48조 마필들의 최근의 성장이 상당히 좋고요. 더구나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48조의 문정균이는 절대 그 낯선 기승이 아니죠. 낯선 조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내측에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마필들이 있느냐? 그렇게 딱히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에 4번마 금강축제 내선에서 무난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최근의 인기도를 계속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14번마 지풍 담당이 조교를 이거 첫 번째 입상이었던 7월 11일 경주에서 제가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갔던 마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10.5배당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도 저배당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의 적중. 근데 제가 8월 19일 경기 때부터 불안하게 봤습니다. 왜냐면 승군전의 최외곽이면 그만큼에 대한 준비가 따라와 줬어야 되는데 그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뺀 만큼 불안했던 만큼 3착을 냈고 그 다음 경주 직전에서도 역시 저는 불안하다고 봤습니다. 왜냐? 말이 또 조교가 그래.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계속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직전 경주 뛰고 나서도 이 마필이 제차 탈락이라 그랬고 그 발통 쪽에 그게 약간 썩어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퇴사라 그래갖고 그런 괴사라지 괴사. 약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그 건 쪽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축주 주기도 늘어나고 중요한 거는 조교를 세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4번마에 있어서 경합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를 깨야 되는 마필이고 어떤 전개를 무너뜨려야 되는 마필 인기마가 14번마인데 14번마가 베스트가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4번마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번마 지풍당당은 이번에도 위험부담이 좀 있다. 워낙에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무조건 빼지는 못하지만 놓고도 못 때리는 거고 당연히 놓고 못 때리는 거고요. 후차권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믿음이 안 실린다. 반면에 4번만은 더 힘이 붙었기 때문에 승분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인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제가 보통 배당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께서 배당이 나오는 이유는 배당마가 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10년 15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 수많은 배당의 적중 수많은 배당의 양상 이유를 따졌을 때 배당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인기마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배당마들이 입상하는 건 인기마들이 자기 기량을 다 펼쳤을 때는 기량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배당판이 뜨고 인기도가 나눠질 때는 대체적으로 능력이 이만큼 띄워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필들이 먼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주에서 배당마가 터트리는 이유는 그 인정했던 마필들이 그만큼 못 띄워줬을 때 배당마가 터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갈 때는 인기마가 굉장히 단단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예를 따진다면 뭐 자당이다. 예를 들어서 자당이 있고 뭐 세강자가 있고 뭐 무비동자가 있고 이런 마표들이 나왔어. 근데 똥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나루 같은 말이 나왔어. 근데 그 말이 조교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조교가 다 좋아. 그랬을 때 과연 조교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당나루가 상태가 문제가 없는 세강자, 자당, 무비동자 이길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당나루가 이마필들을 이기는 건 간단한 거예요. 초반에 자당이 댕을 나갔는데 무비동자가 미쳐갖고 미친 듯이 막 비벼대고 세강자가 갑자기 사행을 해가지고 막 주행 엉키고 이랬을 때 어부지리로 오면 당나루가 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우를 두고 당나루가 이번에 조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고를 제대로 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느냐. 우리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때는 단순히 내가 보이는 배당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째고 들어간다. 이건 우선시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 인기마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배당마를 많이 추천할 때 내가 배당마를 많이 추천할 때 적중하, 비적중 때 딱 보면은 뭐냐면은 고집스럽게 상대마들에 대한 그 상태라든가 어떤 조건을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온리 내가 보는 마피아들에 꽂혀 있을 때 그때 들어가면 적중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그 배당마가 어떤 데 있으라냐면 인기마들이 애매해. 그럴 때 이거는 한 번쯤 인기마를 놓고 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배당마를 놓고 가자. 이럴 때 적중이 높다는 거죠. 자, 길게 멀리 돌아서 이 경주를 들여다본다면 자, 직전경주 입상이 나왔던 6번마 콩코드2 자, 적정거리 내려온 7번마 내사랑 담양 그리고 연투가 이어지고 있는 10번마 호루라기 아쉬움 있는 11번마 골드노라 직전경주 입상에도 13번마 마이티잼 14번마 스텝퍼스트 뭐 이런 마표들 인기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이 마표들이 믿을 수 있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직전에 6번마 콩코드2를 제가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 더 센 챔프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직전적으로 누구랑 들어왔어요? 더 센 챔프랑 들어왔어요. 더 센 챔프가 지난 요번 달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센 놈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콩코드2는 직전에 완벽한 컨디션에 완벽한 조건에 겨우 2분의 1만 신차 이긴 말이에요. 내 사랑 담양 거리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55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취임하니까. 골드노라 야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도 뭔가 임팩트는 1400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마이티잼 이게 오히려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이번에 1400이라는 거리하고 1800이라는 거리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을 평가했을 때 조금 다르고 14번마 스텝버스도 직전 경주 내에서 최적의 전개를 이끈 상태인데 이번에는 외곽에 부중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마 호루라기는 뭐냐? 저는 제 1순위를 빼고 싶은 마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기마들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오랫동안 관리를 했고 여러분들께 추천도 한 2번 정도 드렸던 폭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죠? 이런 경주들은 굳이 100개 높죠? 7배, 6배 돼요.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억지로 깨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자! 믿을 수 없는 인기만은 못 믿는다. 그냥 아예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폭탄입니다. 그냥 놓고 14마리면 다 사도 솔직히 말해서 5,000원씩 10,000원씩 다 사면 13만원이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살 마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폭탄 같은 마필 놓고 배당 한번 째자. 이게 편하다는 거죠. 해서 저는 이번 이제 육경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하게 한 마음 먹고 인기마를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어금니 한번 딱 물어놓고 크게 한번 배당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레이스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기마들에 대한 옥석을 골라진 상태에서 난 저 배당을 인정하겠다고 하신 분들께서는 걔들께는 뭐 딱히 뭐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스만큼은 진짜 인기마들을 못 믿겠다. 나는 정말 해볼만 하다. 여기서 한번 팩턴 한번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이번 이제 육경주 요거는 한번 배당 한번 세게 한번 크게 한번 욕심을 내고 싶은 경주다. 그러면 난 이유가 있다.
구멍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추천하는 배당발 한번 추천하고 배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번째 6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4공경주. 자, 금요경마 10개 레이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경주입니다. 이 레이스가 가장 복잡한 경주. 1번마 벨리스타부터 시작해서 8번마 블루가디언까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영웅포스와 9번마 사이버킹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정말 난리가 아닌 경주예요. 솔직히 황영비상 이번에 빼야 되거든요, 타이밍상. 근데 부중이 6kg가 빼졌어. 바세리오는 또 이번에 조기가 또 애매해. 느낌이 그렇게 강력하게 오지 않아. 근데 이번엔 선행 추가가 가능한 레이스에 만났어. 컴퍼스 이것도 빼야 되는데 직전 경주 경적 좋았거든요. 스테파노, 블루가디언. 저는 이번 제 7경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답을 좀 봐야겠다. 현장에서 마필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남긴 마필이 2번, 3번, 5번, 7번, 8번, 2, 3, 5, 7, 8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기도 1, 2, 3, 4, 5위야. 정리가 안 돼.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번 주 7경주는. 어찌 보면 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7경주 때 그래도 결론이 안 났어. 억지로 내기 싫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일단 제가 현장까지 좀 볼게요.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현장까지 좀 제가 좀 보고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마신차가 엄청나는 경주가 아니에요. 1마신 2마신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현장까지 최종적으로 좀 보고 좀 판단을 하겠다. 최종의 마필 컨디션과 체중 변화 이런 게 아마 마지막 입상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현장에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현장으로 돌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의 경주. 자, 2번마 승리여제가 연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번마 승리여제 연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습발? 조건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마필은 좀 꺾였어. 조교 때 보면 꺾였는데 약간 기습발이 세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던 게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선에서 세영이가 땅 하고 나오는데 꽃자리를 쏙, 정말 귀신같이 꽃자리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안 올 수가 있나. 줄 타고 그냥 쭉 와버렸는데. 그러면 이번 경주 역시도 줄 타는 경주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1700의 2번 게이트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주야. 무조건 아름다운 경주죠, 이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아름답게 꽂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4kg의 부담 중량 빼주고 2번 게이트의 1700이라는 거리가 너무나 완벽한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이 마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영이가 안 탔다는 거. 물론 다카시가 말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영이보다 잘 타진 않거든요. 저는 이번 제 8경주 2번마 승리여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다 해서 꺾었어요. 근데 밀어넣을 마번이 딱 섰습니다. 해서 이번 제 8경주는 후반부 승부처로 갑니다. 승리여제 씹어먹고 요거 한번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900m 1등급의 경주. 제가 1등급 딱 하면 승부를 하죠. 웬만하면 1등급은 딱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발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마가 보여요. 자, 8번마 바다질주. 지난번에 제가 대한장군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주가 쌍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한장군을 놓고 뭘 때렸냐 하면 바다질주에 때렸어요. 딱 두 방이었죠. 바다질주 때리고 해마루 바치고. 근데 저는 직전경주 과연 바다질주가 다 때린 거냐? 이것에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돼요. 이번에 물론 직전에 비해서 습보량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힘이라든가 어떤 이런 안정감은 더욱더 붙었고 이번 에이스가 중급 이하야. 다 드러난 경주야. 이거는 빤히 보이거든. 빤히 보이는 경주입니다. 해서 이번 제 구경주 요거는 바다질주를 놓고 이거는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때릴 만한 경주라는 겁니다. 해서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8경주냐 9경주냐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제 9경주도 이거는 충분히 욕심을 내볼 만한 경주다. 왜냐? 바다질주가 자신 있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팔려나갈 마패들이 좀 보여. 근데 느낌은 세지 않아. 세지 않아. 해서 이번 제 9경주도 8경주와 더불어서 분명히 욕심낼 여지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9경주 1군 1군은 뭐 내가 추천 경주를 잡았던 잡지 않았던 간에 적중률 아시잖아요. 1군의 어떤 자신감 아시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의 경주. 자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장석의 메인 승부입니다. 아마 5번마 가속불패 6번마 야오스카이캣이 인기를 상당히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저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밀어 넣을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밀어 넣을 마필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10경주를 요거는 마음 먹고 한번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10경주를 매일 승부처럼 한번 때려 넣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필 받아서 밀어 넣겠습니다. 센 놈 하나 잡아서 밀어 넣겠습니다. 8, 90 요 세 개는 좀 굉장히 욕심을 내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8, 90 요 세 개는 상당히 욕심을 내고 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센 놈 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10경주까지 준비한 10개 경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재미있을 만한 그런 경마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히 욕심 낼 만한 경주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부 8, 90 요 라인이 상당히 솔직히 저는 욕심이 많이 나고요. 그 6경주의 그 배당을 세게 보는 경주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욕심이 납니다. 해서 토요일 13개 경주, 일요일 15개 경주를 앞둔 금요일 10개 경주, 서울경마 기준이에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갈 거고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요일입니다. 평상시에 금요경마에 관심 없던 분도 부산경마가 아닌 서울경마라면은 필히 관심이 있으시리라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금요경마 1경주 현장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한 내용 아낌없이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합을 12월 3주차 2015년도 서울경마 기준
마지막 경마 주간에서 한번 화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막 일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따시는데 제가 꼭 일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현장에서 뵙도록